트럼프의 입에서 관세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한국 증시가 출렁이는데 코스피 5,500을 찍은 바로 그날 거래량 1위가 하락에 베팅하는 곧버스 ETF였다는 걸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30% 넘게 뛰는 동안 곧버스에 올라탔던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44%를 기록했거든요. 지수는 잔치판인데 내 계좌는 반토막이 나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시장에서 같은 1,000만 원을 넣은 두 사람 중 한 명은 270만 원을 잃고 다른 한 명은 50만 원 손실에서 막아냈는데 이 차이는 종목 선택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구조에서 갈렸습니다. 1편에서 환율 충격, 2편에서 급락 패턴, 3편에서 배분 공식을 다뤘고 오늘 4편은 이 공식의 완성판입니다. 이 270만 원과 50만 원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관세가 실제로 터졌을 때 포트폴리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먼저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넣고 나면 뒤에 나오는 배분 전략이 완전히 다르게 들릴 거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은행주에 200만 원씩 균등하게 넣은 계좌가 있습니다. 다 우량주인데 문제는 이 5종목이 전부 관세의 사정거리 안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에 25% 관세가 실제로 붙으면 반도체주가 15%에서 20% 빠지고 자동차주는 20%에서 25%까지 급락하면서 은행주도 수출기업 부실 여파로 15% 안팎의 타격을 받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1,000만 원에서 270만 원이 사라지는데 이건 직장인 월급 한두 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날 밤에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서 미국 선물지수를 확인하고 가슴이 뛰어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구조의 피해자입니다. 반면에 같은 1,000만 원을 올웨더 구조로 나눠 담은 기자는 완전히 다른 하루를 보내는데 반도체 400만 원에서 약 70만 원 손실이 나지만 방산과 조선에 넣어둔 300만 원에서 30만 원 수익이 나면서 손실을 상쇄합니다. 여기에 내수주와 배당주 200만 원에서 10만 원 수익이 추가되고 현금 100만 원은 고스란히 살아있으니까 순손실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그날 밤 평소처럼 잠들면서 내일 더 빠지면 현금으로 줍줍하면 되지 하고 생각합니다. 같은 돈이고 같은 시장인데 한 사람은 270만 원을 잃고 잠을 설치고 다른 사람은 50만 원에서 막으면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운이 아니라 설계의 차이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블러핑으로 끝나는 시나리오까지 보면 차이는 더 극적인데 올웨더 구조에서 반도체가 반등하면서 60만 원에서 80만 원 수익이 나고 방산과 내수주에서 추가로 25만 원에서 40만 원이 붙으면 합산 수익이 85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저도 50만 원에서 막히고 이기면 120만 원까지 먹는 비대칭 구조. 이게 바로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대체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시장이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짚어야 하는데 2025년 코스피 상승률이 76%였고 이건 2000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보다 더 오른 해는 87년 93%하고 99년 83%, 딱 2번뿐이었거든요. 이 76% 상승의 속을 뜯어보면 불안한 진실이 드러나는데 252개 상장사의 2026년 이익 증가분 108조 가운데 70% 넘는 금액을 삼성전자 47조와 SK하이닉스 30조, 이 두 종목이 만들어냅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져도 두 종목의 합이 코스피 전체의 38%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코스피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체는 반도체 지수에 가까운 구조인 겁니다. 이 두 종목이 흔들리면 코스피가 통째로 흔들린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3편의 40, 30, 20, 10 공식을 그대로 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뼈대는 유지하되 내부를 교체해야 합니다. 코스피 3000일 때와 5500일 때는 같은 비율이라도 안에 채우는 종목과 세부 비중이 완전히 달라야 하거든요.
반도체 40%부터 보겠습니다. 전체 비중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안에서 무게를 옮겨야 하거든요. SK하이닉스를 전체 포트폴리오의 20%까지 끌어올리고 삼성전자를 15%로 잡은 뒤 나머지 5%를 장비주나 소부장 ETF로 분산합니다. SK하이닉스에 더 싣는 이유는 HBM이라는 물건 자체를 미국이 못 건드리기 때문인데 지난해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 25%에서 100%까지 들먹였을 때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동시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산 HBM 없이 AI 서버를 짓겠다는 건 비용 폭탄을 자초하는 것이니까 미국 빅테크가 자기 정부한테 이건 건드리지 말라고 직접 로비를 한 거거든요. 그 결과 무역대표부가 AI 전략 물자에 한해 관세 유예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미 상호 상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면서 최혜국 대우 조항까지 넣는 합의가 나왔고 삼성전자는 텍사스 파운드리 양산을 시작하면서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에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둘 다 미국 안에서 만드는 비중이 커질수록 관세 위협에 대한 보험이 두꺼워지는 구조인데 다만 트럼프라는 변수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합의해놓고도 다시 25% 인상을 언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40%의 핵심 전략은 갖고 있는 건 유지하되 새로 더 사지는 않는 겁니다. 관세의 최종 확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가 매수를 멈추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것만 지키십시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 내용을 여기까지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개인 투자자 상위 10%에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 헤드라인에 휘둘려 사고 파는 뇌동매매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안전업종 30%로 넘어가는데 이 30%를 그냥 안전한 곳에 넣어두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관세 국면에서 이 30%는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하는 핵심 영역이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은 대형 수출주의 관세 리스크가 걸리면 그 돈을 관세와 무관한 업종으로 옮기는데 올해 들어 방산과 조선과 전력 관련 중형주가 강하게 오른 게 바로 이 자금 이동 때문입니다. 관세가 강해질수록 이 흐름은 더 거세지거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만 봐도 감이 오는데 2025년 매출 26조 6천억에 전년 대비 137% 성장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3조를 돌파하면서 수주잔고가 방산 32조에 항공우주 29조를 합쳐 61조에 달합니다. 트럼프가 나토 방해비 올리라고 유럽을 압박하니까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에서 K-방산 수주가 쏟아지고 있고 러우 전쟁이 종전 국면에 들어가더라도 비워진 무기 창고를 다시 채우는 재무장 수요가 2026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우주항공은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영역은 관세와 완전히 동떨어진 독립적인 성장축이라서 포트폴리오에 면역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선은 HD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3년치 일감이 쌓여 있고 미국 선박법 추진으로 한화오션사나 필리조선소까지 수혜가 확산되고 있으며 전력기자재는 LS전선처럼 AI 데이터센터 건설붐에 올라탄 기업들이 관세와 무관하게 주문 폭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 30%의 세부 구성은 방산과 우주항공의 15%, 조선의 8%, 전력인프라의 7%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관세 불확실성이 풀리지 않는 한 이쪽으로의 자금 이동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방어주의 20%는 이름과 달리 관세가 강해질수록 오히려 빛나는 역설적인 영역이거든요. 세부적으로는 내수 소비의 8%, 고배당 에너지의 7%, 그리고 피지컬 AI의 5%를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CJ 제일제당이나 롯데쇼핑 같은 내수주는 관세로 수입품 가격이 올라갈수록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이고 S-오일 같은 정유주는 관세와 거의 무관하면서 높은 배당으로 장이 출렁일 때 포트폴리오의 흔들림을 잡아줍니다. 피지컬 AI는 이번에 새로 추가하는 영역인데 로봇과 자율주행과 스마트 팩토리처럼 AI가 물리적 세계와 만나는 분야로 관세에 직접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AI 메가사이클의 확장판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2026년 핵심 테마입니다. 현금 10%는 보험이 아니라
한약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평소에는 절대 손대지 않다가 시장이 특정 레벨 아래로 밀렸을 때만 꺼내 쓰는 실탄이거든요. 이 현금을 언제 쓰느냐가 수익률을 가르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애본을 정했으면 코스피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정해놓아야 하는데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움직이는 게 올웨더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코스피가 어디를 찍든 당황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코스피가 5,000에서 5,500 사이를 오가는 지금 구간에서는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게 맞고 자동차주 비중이 15%를 넘으면 초과분을 방산이나 전력으로 옮기시면서 관세 헤드라인의 장이 출렁일 때는 오전에 팔지 말고 오후 2시 이후 반등을 확인한 뒤 판단하십시오. 여기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하루 만에 월급 한 달치가 날아갈 수 있는데 코스피가 4,600까지 밀리는 바로 그 순간이 현금 실탄을 쓰는 타이밍입니다. 공포에 질려서 던지는 사람이 있고 그 물량을 줍는 사람이 있거든요. 현금 10% 중 절반인 5%를 반도체에 넣되 SK하이닉스를 먼저 잡고 삼성전자를 그 다음에 잡으시면 되고 나머지 5%는 4,400 아래로 더 밀릴 경우를 위해 남겨두면서 동시에 내수 소비주 비중을 3%포인트 올려서 방어주를 23%까지 확대하십시오. 반대로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서 코스피가 6,000을 넘어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목표가 5,700을 제시했고 키움증권은 6,000까지 내다보고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대부분은 더 간다 하면서 탐욕에 빠집니다. 여기가 바로 반도체에서 수익이 난 5%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타이밍인데 40%였던 반도체를 35%로 낮추고 현금을 15%로 높여놓으면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질 때 올인 상태로 맞는 사람과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의 격차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구조를 만들었으면 지키는 루틴이 필요한데 3편에서 금요일과 월요일 2번 체크를 알려드렸고 4편에서는 여기에 수요일을 추가해서 한 단계 올립니다. 주당 3번 합쳐서 13분입니다. 금요일 저녁 5분은 미국 증시 마감을 확인하되 지수만 보지 말고 반도체 섹터 ETF인 SMH와 방산 ETF인 ITA의 등락을 같이 봐야 하는데 이 둘의 방향이 엇갈리면 다음 주 월요일 코스피에서 섹터 간 온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거든요. 월요일 아침 5분은 8시 반에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을 확인하면서 원달러 환율을 같이 보는 건데 환율이 전날보다 10원 이상 뛰면 외국인 매도 압력이 커진다는 신호이니까 그날은 매수를 보류하고 관망하는 게 맞습니다. 수요일 점심 3분은 새로 추가하는 루틴인데 주중반에 미국 관세 뉴스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과 미국 무역대표부 발표를 체크하면 됩니다. 새로운 관세 조치가 나오면 그 주 목요일과 금요일 매수는 건너뛰십시오. 금요일 5분에, 월요일 5분에, 수요일 3분, 합쳐서 주당 13분이고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인데 이 13분이 수백만 원을 지키는 마지막 차이입니다. 13분을 투자할 건지 수백만 원을 잃을 건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거든요. 마지막으로 2026년 최대 변수를 짚겠습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인데 지금은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라서 트럼프가 밀어붙이기 좋은 구조이고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면 관세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선거 결과를 미리 맞힐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대비는 가능하거든요. 10월부터 반도체에서 5%를 빼서 현금으로 옮기면 현금 비중이 15%가 되고 선거 결과가 나오고 시장 방향이 확인된 뒤에 이 돈을 다시 배치하면 됩니다. 불확실성이 가장 큰 시점에서 포지션을 줄이고 결과가 확실해진 뒤에 다시 늘리는 것. 이게 바로 올웨더 전략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예측에 돈을 거는 게 아니라 대비에 돈을 거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 올웨더 공식은 반도체 40%를 SK하이닉스 20%와 삼성전자 15%와 소부장 5%로 세분화하고 안전업종 30%를 방산 우주항공 15%에 조산 8%에 전력인프라 7%로 채우는 겁니다.
방어주 20%는 내수 소비 8%에 고배당 에너지 7%에 피지컬 AI 5%이고 현금 10%는 코스피 4,600 아래에서만 쓰는데 리밸런싱은 5,000 안착 시 유지, 4,600 이하에서 현금 절반 투입, 6,000 돌파 시 반도체 5%를 현금으로 전환하면 끝입니다. 루틴은 금요일 5분, 월요일 5분, 수요일 3분, 주당 13분이면 충분하고 270만 원 잃고 잠설 치는 사람이 될 건지 50만 원에서 맞고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될 건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5편은 반도체 종목을 숫자로 완전히 해부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둬야 하는지 HBM부터 피지컬 AI까지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드립니다. 이거 안 보시면 오늘 들은 배분 전략이 반쪽짜리가 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과 배분 비율은 2026년 2월 19일 기준 시장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